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한 달에 닭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날마다 이웃집에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짓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알려주자 그 사람은 훔치는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그만두어야지. 어째서 내년까지 기다린다 말입니까? 이 맹자 등문공장구 하편. 첫째, 잘못을 즉시 고쳐라. 도스토옙스키의 도박 중독. 당신의 고통은 때로 당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살면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는 순간 얼마나 빨리 고쳐나가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조금 덜하는 핑계를 대며 실수를 끌어갑니다. 마치 불을 보고도 손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실수를 합리화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한때 도박 중독에 빠져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도박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번 이번 한 번만 더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도박에 손을 댔고 그의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릇된 습관을 바로잡지 못한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파괴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중독은 결국 그의 창의성과 인생의 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 그 길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더 큰 파멸을 불러온다. 도스토옙스키는 도박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자각했지만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었고 스스로도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의존했던 그는 결국 고통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중독에서 벗어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있은 후에야 그는 자신을 문학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었고 후세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인 죄와 벌은 그의 고통과 교훈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이를 합리화할 때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음에는 이를 정당화하려 애쓰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입니다. 만약 그가 도박을 그만두지 못했다면 이처럼 깊이 있는 작품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즉시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더욱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실수를 합리화하고 당장 큰 문제가 없다고 넘기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맹자의 가르침, 잘못은 미루지 말고 즉시 고쳐라. 맹자는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닭을 훔치던 사람이 내년에 그만두겠다며 그 행동을 미루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즉각 고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태도는 결국 그릇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맹자는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는 데 있어 내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잘못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그 즉시 고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도덕적 한계와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행동의 즉각적인 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닭을 훔치던 사람은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그만두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잘못을 인식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작은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닭을 훔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잘못도 그 자체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미루면 더 큰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습관적 미루기가 결국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작은 실수를 무시하거나 그 실수를 조금씩 고쳐나가겠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지연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고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문제를 미룰수록 그 잘못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고 결국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릇된 습관을 더 깊이 자리 잡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인간이 실수를 인지하고도 이를 고치지 않으려 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합니다. 셋째, 니체의 가르침, 자기 극복을 통한 진정한 자유.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와 결점을 극복해야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의 형제여, 그대의 최악의 적은 늘 그대 자신의 영혼에 있을 것이다. 그대가 그 적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하며 자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맞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우리가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 겪는 혼란과 고통이 곧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혼란은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스스로의 영혼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전투라고 말하며 자기 극복을 통해 인간이 성숙해지고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초인입니다.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는 결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적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나약함이나 도덕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니체의 말은 자기 극복과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과 니체의 사상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교훈을 공유합니다. 맹자는 잘못을 알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말하며 도덕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 한계에 갇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철학자의 공통된 메시지는 결국 자기 극복과 도덕적 결단이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극복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